우리 주변에는 겉보기엔 완벽하게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놓고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눈에 띄게 유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성은 아주 교묘하고 미묘하게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듭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은 그의 가장 위험했던 환자들 중 73%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한 가지 공통된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융은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위험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지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심리학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1913년 융이 한 특별한 환자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이고 말을 잘했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융이 보기에 바로 환자 자신이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 즉 그림자였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 환자는 3개의 중요한 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당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는 동안 그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 바로 절대적 확신을 동반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를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현대 뇌과학이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우리의 뇌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을 재구성하여 그 왜곡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신경 필터링 시스템이 무의식의 내용물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람의 그 강한 확신은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가스라이팅의 가장 정교하고 무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잘못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결코 가진 적 없는 동기, 느끼지 않은 감정, 품지 않은 의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신조차 스스로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단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를 집단적 빙해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의 왜곡된 시각을 통해 집단 전체가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유명한 레온 페스팅거 박사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왜곡된 주장을 펼칠 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관찰을 믿기보다 그 사람의 확신에 자신의 인식을 맞추려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한 가족이 무고한 가족 구성원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직장 동료들이 무고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며 한 공동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비난으로 개인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람은 심리적 폭풍의 중심이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자신의 어두운 특성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융은 5가지 명백한 경고 신호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며 당신의 내면 상태나 성격에 대해 완벽한 진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둘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해명하고 설명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의 인식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해명을 그들의 주장이 옳다는 추가 증거로 해석해버립니다. 셋째, 증거에 비해 과도한 감정적 격렬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행동에 대해 유독 강하고 격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감정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투사한 내용물에 의해 촉발된 것입니다. 넷째, 일관된 피해자 서사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악에, 조종, 잔인함의 무고한 희생자가 되는 갈등에 휘말립니다. 등장인물은 계속 바뀌지만 그들은 언제나 억울한 피해자 역할을 맡습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도록 유도합니다. 종종 당신의 인격이나 행동에 대해 걱정해주는 척하는 대화를 통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이 5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난다면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결국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증폭될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 인간관계, 혹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까지도 말입니다. 이 파괴적인 과정은 예측 가능한 6단계의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나 지적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아마 이것을 단순한 오해려니 하고 넘길 것입니다. 2단계, 확신 굳히기. 투사가 더 잦아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바로잡으려 해도 상대는 자신의 인식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상대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중립적인 행동조차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4단계, 사회적 포섭. 상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걱정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항상 염려하거나 염려하는 척하면서 말입니다. 5단계, 집단적 빙의. 이제 다른 사람들마저 그 사람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를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마침내 집단은 공유된 투사를 중심으로 뭉쳐 당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투사한 사람의 무의식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을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그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당신 자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위험 신호는 그림자 투사뿐만이 아닙니다. 자아 팽창이라 불리는 훨씬 더 위험한 심리 상태도 있습니다. 그림자 투사자가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 팽창 상태의 개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올바름을 확신하며 자신의 그림자에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자, 현자, 진리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관과 동일시합니다. 쉽게 눈에 띄는 나르시시스트와 달리 이들은 종종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보여 사람들을 쉽게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동기를 절대 의심하지 않으며 반대 의견을 단순한 다른 생각이 아닌 악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또 다른 위험 신호는 페르소나와의 완벽한 동일시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쓰는 가면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면과 자신을 너무나 완벽하게 동일시한 나머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그림자와의 연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들은 겉보기에 완벽한 사회인의 표본입니다. 언제나 할 말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압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 뒤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압력처럼 쌓이다가 어느 순간 파괴적인 방식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완벽한 가면일수록 그 그림자의 폭발은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합니다. 이 모든 위험한 심리 상태를 인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까요? 융의 보호 지침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의식적인 자각과 즉각적인 경계 설정입니다. 첫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누군가의 당신에 대한 인식이 당신의 내적 경험과 지속적으로 충돌한다면 그들의 투사보다 당신의 내면의 현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림자 투사자나 자아 팽창 상태의 사람들은 반대 증거의 면역입니다.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종종 그들의 투사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정보를 제한하세요. 그들의 왜곡된 이야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넷째, 상호작용을 기록하세요. 대화나 사건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사자들은 종종 자신의 왜곡된 서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를 재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외부의 관점을 구하세요. 당신과 그 사람을 모두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여 당신의 인식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 필요할 때 관계에서 물러나세요. 때로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승리 전략입니다. 누군가가 여러 위험 신호를 보인다면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투사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혐오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에 대한 의식적인 자각이 그 힘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당신 자신 안에서 이러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무의식적인 영향력에 취약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어둠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패턴을 의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심리적 관할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인간 정신의 위험한 영역을 탐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의식적인 조종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사람의 심리 드라마의 배우로 캐스팅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참아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담아두는 저장소로 필연적으로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투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속한 것이고 무엇이 그들에게 속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각이야말로 인간관계 속 가장 위험한 심리적 힘에 맞서는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이 지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명철함이 함께